네, 안녕하세요. 4월 9일 밤 11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읽어드리지 않았죠. 좀 일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인 볼일 보다가 좀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보실 분들은 좀 기다렸으면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주로 이거 드렸잖아요. 유가 곧버스 말씀을 드렸고, 영상에서 유가 곧버스를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요거 종목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한다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꼭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매수하시면 되고요. 제가 매수한 종목은 종목번호 301입니다. 뭐 이거는 충분히 답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댓글에 계속 뭘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애널킴 참 잘하네? 나도 그러면 단타 종목 받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때 단타라고 적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타에 관심이 많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시초가 공략주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단타 종목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장이 늦은 만큼 빨리빨리 핵심 내용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력설비 쪽인데요. LS 일렉트릭이 3,200억 규모의 데이터 센터 수주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 내용들을 보면 다른 건 다 접어치우고, 여기 있죠. 언론에 따르면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력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음. 이와 함께 전력망 지중화와 인프라 확충 정책도 수요 확대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음. 또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송배선 전력 확충과 노후 전력망 교체가 진행되면서 변압기 등 전력기기 수급이 빠듯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전선주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전선주 이게 참 그래요. 지금 메인은 메인이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항상 거래대금 상위 보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전선주가 메인으로 들어와 있어요. 대한전선, 대원전선 뭐 이런 녀석들이 시장에 메인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걸 봐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걸 지금은 타이밍이, 이럴 때는 타이밍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단타로 한번 치고 빠지는 건 괜찮아. 근데 제가 여러분께 공개 추천주로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오늘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요걸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선이 올랐어요. 이러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그리고 석유화학 올랐고,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가 올랐거든요. 블룸의 1분기 매출 급증, 연간 가이던스 상향, 이런 내용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장 끝나고 나서 시간 외에서 12% 급락했다. 급등이구나. 급등 마감했다. 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런 얘기 나왔죠. 배에 들어가는 엔진을 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전력 수요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 결국은 원자력이 나중에 메인으로 들어설 거고, 원자력으로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충당할 건데, 이게 늦게 걸리니까 당장 필요하잖아, 당장. 그래서 전력을 어떻게 들이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전력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원전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원전은 계속 간다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최근 했잖아요. 상승했으면 뭐예요? 빠지는 구간도 생기겠죠. 지금 급등했잖아요. 빠지는 구간 생기겠죠.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원전으로 가라, 이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선 쪽은 솔직히 지금은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항상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급등 나올 때도, 이런 급등세 나올 때도 항상 기회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선 쪽에 지금 들어가서 허부적 거릴 것보다는 눌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눌린 다음에 이런 타이밍. 우리 로봇 한때 엄청 날랐었죠. 로봇 엄청 날아갈 때 그 꼭대기 잡은 사람들 지금 뭐예요? 다 후회하고 있잖아요. 끝에 가서 잡겠다라는 심리는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놓친 건 놓친 거야. 그리고 고체 산화물, 이거 도대체 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천연가스랑 수소를 넣어서 불을 떼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이겁니다. 천연가스랑 수소랑 바로 전기를 뽑아내는데 여기가 고열로 나와요. 그래서 약 한 700도에서 1000도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용화는 됐는데 대중화는 안 됐어. 왜냐하면 관리도 어렵고 비싸거든. 그래서 그동안 이거 필요 없었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발전소를 전기가 필요한 곳에 바로 붙여서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땠어? 발전소에서 전선 통해서 전기가 필요한 곳으로 옮겨왔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새는 전기도 아까워. 전기를 바로바로 쓰고 싶어.
그래서 아예 전기가 필요한 곳에 옆에서 발전소를 붙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이게 뜨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면 돼요. 근데 이것도 길게 갈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길게 갈 건 못 돼.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진, 배 엔진 있잖아요. 배 엔진도 좀 쭉 하고 나르다가 좀 쓱 하고 약간 김 빠지죠. 얘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핵심은 뭐다? 핵심은 AI는 계속해서 성장할 거고 거기에 대한 전력 수요가 메인이 되고 요거 구리선으로 연결하는 거 요거 메인이 된다. 요 뜻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원전 이야기는 아까 했으니까 반도체는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와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레버리지는 계속 간다. 반도체 레버리지는 빠지면 감사합니다 하고 비중을 늘려도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보니까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간 끌고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반도체 레버리지잖아요. 우리가 10,000원에 샀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해피하겠죠. 요거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 장기예요 아니에요? 장기죠. 1년 넘게 끌고 가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예요? 1년 넘게 끌고 가자는 얘기죠. 이해가요? 뭐가 달라? 내년까지 좋아. 내년까지 좋으니까 이거를 장기 투자하자 이 뜻으로 보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빠질 때 뭐 상관없다. 나는 그런 건 상관없어. 계속 꾸준히 장기적으로 매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더라도 쫄지 마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냐면 이란이 먼저 손을 뻗었어요. 우리 호르무즈 열겠다. 지금 전 세계가 기름 때문에 난리 아니냐. 호르무즈 열 테니까 핵협상 이거는 좀 나중에 하자. 일단 종전부터 때리자. 단계적으로 나아가자. 지금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싫어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란이 호르무즈를 열겠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호르무즈를 열 테니 우리도 좀 열어줘 이거거든요. 얼마 전에 1차 협상 결렬되고 나서 종전 시절에 뭐라고 했어요? 2차 협상 들어가기 전에 호르무즈를 열겠다 그랬죠. 근데 미국이 이란으로 들어가는 배를 막았어 안 막았어? 막았잖아. 그러니까 호르무즈 열어줬는데 우리 배 막아? 안 열어줘? 그러면 호르무즈도 막을 거예요. 이래서 또 막힌 거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란은 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박살납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오래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막혀 있고 미국이 이란의 협정안을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갈 거야 이런 상황으로 유가가 뛰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오펙을 탈퇴했죠. 그러면서 완전 친미 쪽으로 돌아섰어요. 이거는 나중에 사우디와 미국의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어쨌거나 아랍에미레이트는 증산하고자 하면서 뛰쳐나갔단 말이에요. 오펙을. 그러면 오펙 가입국 중에 뛰쳐나오고 싶어하는 애들도 생겨날 수 있어요. 어쨌거나 바람은 증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오펙에서 탈퇴했으니까 리스크가 올라갔죠. 이 리스크가 올라간 상황 때문에 지금 유가가 튀고 있는 거예요. 유가 상황 어떻죠? 예, 지금 뛰고 있죠. 104달러까지 올라갔네요. 저는 이 녀석이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빠질 거예요. 저는 이게 더 올라가면 달러 찍으면 그 위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의지는 탄탄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는 느낌으로 가고 장기화까지는 아닌데 생각보다 협정이 빨리 끝나지 않고 그리고 오펙 탈퇴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액화 천연가스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나있죠. 유가가 급등해주니까 S오일의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거 장기간 갈 수 없는 상승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쫓아 들어가긴 좀 그렇고요.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이고 전쟁이 장기화되는 듯한 느낌이 살짝 보이니까 나프타 관련해서 석유화학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 의견으로는 상승세가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침에 시작할 때 여전히 고유가 기름값이 올랐어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녀석들 주목을 하란 이야기예요. 단타로 말이죠. 이수 롯데케미칼 주목을 하란 이야기예요. 내일 아침에 미국장 빠졌고 고유가 계속해도 유지되고 있으면 얘네들 또 날아간다는 얘기로 보면 됩니다. 단타로 말이죠. 그리고 S오일 또 날아간다는 뜻으로 보면 돼요. 거기에다가 요거 고유가 상태가 되니까 지금 뭐 얘네들은 하고 있지만 결국 고유가가 일어나는 거 뭐예요? 재생에너지 쪽으로 바람이 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LS 에코에너지가 뛰는데 LS 에코에너지는 아니지. LS 에코에너지는 히토류 때문에 올랐어요. SK 이터닉스 보시면 됩니다. 풍력 쪽으로. 그리고 태양광 쪽으로는 G2 파워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지금 상승세가 나오는 게 재생에너지 상승세가 얘네보다 약하죠. 얘네 누구야?
석유화학. 그래서 고유가 계속된다라는 느낌으로 내일 아침 시작할 때 고유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석유화학 쪽이 좀 더 낫다라고 보여요. 재생에너지 쪽보다는.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또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터리 3사가 ESS 중심으로 사업구조 전환, 하반기 실적 반등 전망 등의 상승, 이런 내용의 뉴스들이 나왔는데 차라리 2차 전지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2차 전지 관련해서 영상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1분기 실적이 바닥을 찍고 2분기부터 다시 반등세가 나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2차 전지는 2차 전지 레버리지 아니면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2차 전지 레버리지는 오늘도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전지의 레버리지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굉장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저희 텔레그램방에서 따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들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산업 쪽도 역시 전쟁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방위산업은 전쟁이 끝나고도 계속해서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이후에 글로벌 안보 위험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나토 있죠. 미국이 나토에서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미국 빠질 걸 지금 유럽 국가들은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중동 쪽에서도 이란과의 전쟁이 끝난다고 하여 사우디는 지금 친중 쪽으로 지금 방향을 슬슬 잡고 있거든요. 근데 사우디랑 아랍에미레이트랑 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쪽의 화약고는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K 방산 쪽이 계속해서 성장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 어떠냐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석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했어요. 근데 하나 시스템은 지금 급등 이후에 모양새가 쉽지 않습니다. 얘가 만약에 여기 9만원대까지만 떨어져 주면 그때부터는 바닥으로 좀 자신있게 여러분께 말씀을 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바닥을 잡고 대가리를 돌릴지. 일단 시간은 어차피 우상향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녀석 빠져주면 기회가 온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빠질 때까지는 저한테는 아직까지 매력적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국장이 빠졌잖아요. 오펙 아랍에미레이트가 탈퇴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유가가 뛰니까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거시지표가 흔들렸고요. 미국의 거시지표가 흔들리니까 이번에 오펙 회의 있죠. FOMC 회의 있죠.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지면서 최근에 급등했던 지수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반도체 지수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단기적으로 눌릴 거지 이게 장기적으로 눌려서 간다는 느낌은 아닐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시장을 상방향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JR 글로벌 리츠, 얘네가 기업 회생 신청했다는 내용이 좀 약간 핫하게 뜨면서 관련주들의 하락세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요거 궁금한 사람들은 별로 없죠. 이거 개별 이슈고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은 좀 없을 거기 때문에 궁금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좀 설명해 달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시장을 계속해서 저는 바라보고 있고, 오늘 시장은 이렇게 흘러갔다. 그리고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저희 텔레그램방에 단타라고 적어서 들어오시면 제가 단타 매일 아침마다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